자, 오늘 이야기는요, 좀 재미있는 상상에서부터 시작해볼까 해요. 자, 눈앞에, 한 500kg쯤 되는 엄청나게 큰 공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 공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 거죠. 근데 이 무거운 공이요, 딱 200개의 아주 가느다란 줄에 매달려서 공중에 아슬아슬하게 떠 있는 거예요. 줄 하나하나는 되게 약해 보이는데 이 200개가 모여서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이 줄을 하나씩 툭툭 끊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한두 개, 10개 정도 끊어졌을 때는 별일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하나가 더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게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줄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게 바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세상이 뭔가 위태롭고 예전 같지 않다.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요. 아니, 왜 요즘 세상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뭔가 기묘하고 불안정하다고 해야 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변화의 속도. 이거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인터넷 없던 세상에서 이젠 알고리즘이 모든 걸 좌우하는 세상이 됐고요. 굳게 믿었던 기관들은 이제 의심의 대상이 됐죠. AI 때문에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고 헷갈리고요. 다 함께 지키던 전통 같은 건 이제 초개인주의 시대잖아요. 가끔은 우리가 어렸을 때가 완전 다른 시대 이야기 같아요, 진짜로. 정치학자 브라이언 클라스가 바로 이런 현상을 안정성의 역전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이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그 핵심을 딱 찝어주는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 보면 이게 확 와닿아요. 옛날에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진짜 불안정하고 위험했잖아요. 전쟁, 기근. 하지만 세상 전체의 큰 틀? 그러니까 사회 구조나 문화 같은 건 세대가 지나도 거의 그대로였죠. 이걸 지역적 불안정성 속에 전 지구적 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반대죠. 우리 일상은 사실 꽤 안전하고 안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정치, 경제, 기후, 기술 이런 세상 전체의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브라이언 클래스가 한 말을 그대로 들어볼게요. 과거는 대체로 지역적 불안정성으로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먼 조상들은 전 지구적 안정성도 경험했죠. 대체로 사회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이 말이 지금 우리가 겪는 변화가 얼마나 근본적인 건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연 미래를 점치는 예언가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묵묵히 문제를 고치는 기술자가 되어야 할까요? 솔직히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인류는 미래 예측하는 데는 정말 꽝이었어요. 끔찍한 예언가였죠. 하지만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기술자로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기술자였는지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진짜 놀랍습니다. 1820년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전 세계의 12%밖에 안 됐대요. 근데 지금은요, 인구가 그때보다 8배나 늘었는데도 거의 90%가 글을 압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엄청난 거죠. 기대 수명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200년 전에는 평균 30살까지 살았는데 지금은 73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뭔가 제대로 해왔다는 증거 아닐까요? 우리 인류를 한 사람에 비유하자면 딱 10대 청소년 같아요. 어떨 땐 되게 파괴적이고 뭘 잘 모르는 것 같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지혜로워질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막 어린이 되기 직전의 그런 느낌이랄까요?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가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세상의 궁극적인 숨겨진 진실은 세상이 우리가 만드는 것이며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모든 게 좋아졌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불만족스러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기대의 덫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이 기대의 덫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예요. 사는 건 점점 나아지는데 우리 기대치는 그것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기대를 따라잡질 못해서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유발 하라리가 이 점을 정확히 짚었어요. 우리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일치할 때 비로소 만족한다. 결국 만족감이라는 건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치에 달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세상의 문제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있어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직접 세상을 지탱하는 줄을 몇 가닥 더 매달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줄을 더하냐고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미디어 보는 시간을 좀 줄여보세요. 24시간 쏟아지는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거죠. 둘째, 내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세요. 친구, 가족, 이웃이요. 셋째, 뭔가를 직접 만들거나 운동을 해보세요. 내 몸과 내 주변의 작은 세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넷째, 세상을 삐딱하게만 보지 말고 연민을 선택하는 겁니다. 희망은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는 도구거든요. 마지막으로 유발 하라리의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역사를 배우는 가장 좋은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다른 운명을 상상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오늘이 완전히 다른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저희들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을 위해 어떤 줄을 더하시겠습니까?